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0140 근린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1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를 보시면 서울시 중랑구 망호동에 위치해 있고 토지 면적이 39.39평, 건물 면적은 65평입니다. 감정가는 약 12억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최저가는 반값인 6억 1천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2층부터는 상가인 이런 근린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GTX가 굉장히 가까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GTX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40평 정도 되는 땅의 지가가 오르겠죠. 지가가 최소 100만원 정도만 오른다고 해도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면은 약 1억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추가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정평가 해나가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 제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토지가 약 11억 1천만원, 11억 7천만원이죠. 건물은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시의 건물로도 뭐 창고와 다용도실 등이 있는데 매각 목적물에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제1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일자는 1984년도, 구조는 벽돌 구조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토지도 토지인데 이 용적률이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신축해서 이 물건을 팔기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는 것이죠.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이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도 3월 25일에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전입일자가 그보다 모두 다 늦습니다. 한 부분 좀 이상한 게 있죠. 미상. 이거는 뭐냐면요, 전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 전입일자의 요건을 확립하지 못하면은 대항력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븐일레븐으로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은 안경모씨 사업자 등록증 사항 1층 세븐일레븐 중랑 망호점 사업주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세븐일레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도 봐봐야겠죠. 이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별도로 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 등기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유권, 근저당권 2건, 가압류, 경매 2건, 가압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소멸하는 등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경매가 끝나면서 소유권을 빼앗기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이건 뭐냐면 이중 경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봐보면은 이 신내동 새마을금고 최초에 이제 MCI 대부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신내동 새마을금고에서 양도를 해준 것으로 보여요. 혹은 양도를 받았거나.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이게 새마을금고든 MCI 대부든 어디든 간에 민사집행법에서 근거하는 법률적 내용으로 근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랑 그리고 가압류도 돈 받을 권리라고 해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추가적으로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이중경매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흥축산협 협동조합에서 등기상 무언가 등기를 해놓진 않았지만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소송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돈을 갚질 않자 9천만원 갚을 게 있다, 받을 게 있다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다가,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경매를 걸어버린 겁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줘서 등기를 한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임의경매고요. 그러면 왜 경매를 이렇게 두 개나 했냐? 만약에 장흥축산협 협동조합에서 이 집이 거의 10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9천만 원을 갚았으면 경매 자체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신내동 새마을금고라는 곳에서 이 등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돈을 갚았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자들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또 경매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이중경매를 열어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감정평가액은 11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당시 기준 시점은 25년 1월경으로 작성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인데요. 굉장히 조금 오래된 그런 느낌이 보여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1층에는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에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마저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서는 임대차 관계는 아까 5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종의 품질 보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최선순위 설정된 것이 11년도 3월 25일 근저당권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일자와 날짜를 비교해
비교해서 근저당권자가 빠르면은 전입신고 일자를 한 임차인들이 대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임차인들이 막 여러 등록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들이잖아요. 후순위 임차인들을 낙찰자가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하면은 이 경매 자체가 절대 낙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11년도 3월 25일에 이미 누군가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근저당권자들이 지금 돈 받겠다고 경매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모두가 전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지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등기사항도 깔끔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세입자 임경모 씨가 1층 세븐일레븐 중랑망무점주의 사업주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등기상 인수한 조건을 여기 기재하게 되는 건데요. 공란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공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비고란에 보시면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하고, 감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층은 보일러실 대피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건엽수 내역에서 특별한 유치권이라던가 이런 신고 내역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러한 특별한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가 경의중앙 경춘선이 지나는 망우역이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7호선 상봉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쪽 필지는 아파트로 재개발 변모를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 향후 GTX에 여기에 개통되고 나면 약 도보 5분이나 7분권 안으로 GTX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용산역, 여의도역, 서울역 이런 것들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GTX B가 언제 지어지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권 안에서는 다들 재정구간입니다. 시나 국립 이런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경기도권 나가서 인천 이런 곳들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구간, 서울역, 지금처럼 망우역 이런 구간은요, 전부 다 재정구간이기 때문에 진작에 착공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은 투자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최저 호가 기준으로 제가 망호동 일대에 저희 물건이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이제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122제곱, 저희 건물 면적보다 30평이나 작은 것이 지금 8억 3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121제곱에 183제곱, 저희는 130에다가 214잖아요. 저희 거보다 작죠? 그런데도 지금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 최저가는 얼마죠? 6억이죠? 제가 보수적으로 그냥 1억 5천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의 2, 3억대 갈 것 같아요. 감정가도 지금 거의 12억이고요. 약 한 8, 9억 정도?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왜냐면 금매로 던졌을 때 바로 팔릴만한 금액이 한 9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세 차익은 약 3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30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346만원이네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런 게 있는데 경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경매 요약을 보시면 GTX-B 망우역 역세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3억으로 보여지고요.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